서쪽으로 난창. 오늘 들려드릴 박지향 시인의 수필은 초대입니다. 찬 없는 밥을 먹자 하셨다. 정원에 꽃이 좋으니 꽃을 반찬 삼아 저녁을 먹자고 K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찬이 어디 있겠냐며 와인 한 병을 들고 달려갔다. 해가 기울고 있던 앞들엔 백살은 좋기 넘은 듯한 목련나무가 긴 팔을 뻗어 푸른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로 비로 씻은 듯 선명한 색깔의 빨갛고 노란 장미가 라벤더와 베고니아, 산수국과 더불어 한창이었다. 언제나처럼 뒤뜰로 통하는 쪽문을 살그머니 밀고 들어가니 10년 넘게 부부와 함께 살아온 골든 리트리버 김군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정원으로 들어서니 봄에 새로 만들었다는 나무 데크 위에 빨간색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빨간 파라솔 아래 하얀 테이블 위에 꽃을 올려놓으시던 K 선생님께서 한박꽃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웰컴 하셨다. 찬 없는 밥을 먹자 하시더니 동그란 테이블 위엔 텃밭에서 키운 갖가지 쌈야채와 풋고추, 쌈장과 강된장, 된장찌개와 열무김치, 배추김치, 갖가지 나물에 쓰레기를 넣고 졸인 고등어까지 한가득 차려져 있었다. 15년 넘게 가꾸신 아름다운 정원과 황제가 부럽지 않은 밥상에 놀라는데 주차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식욕을 자극하던 갈비가 바베큐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갈비를 구우시던 K 선생님 부군께서 덕분에 제가 호강합니다. 박 시인 아니었으면 올여름엔 바베큐 한번 못할 뻔했어요. 하며 껄껄 웃으셨다. 얼음에 채워둔 레드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먹기 좋게 잘라주신 갈비 한 점을 얼굴보다 큰 상추잎 위에 올려놓았다. 쌈장 찍어 풋고추를 올리고 쑥갓잎과 얇게 썬 마늘까지 한쪽 올렸다. 두 손으로 돌돌 말아 오므려 봐도 너무 큰 고기쌈은 흰자위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야 씹을 수가 있었지만 염치 불구하고 연거푸 2개를 싸서 먹고는 오늘은 저 좀 망가질게요 했다. 검은 콩과 좁쌀을 섞어 촉촉하게 지은 현미밥은 애호박을 숭덩숭덩 썰어놓고 매콤하게 끓인 된장찌개와도 먹고 살얼음 동동 뜨는 열무김치와도 먹었다. 푸짐하고도 정갈한 집밥과 와인으로 코비드 때문에 위축된 영육을 채우고 나니 후식이라며 얼린 감홍시를 식혜와 함께 내어오셨다.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엄살을 떨면서도 어느새 집어든 감홍시를 꼭지만 남기고 다 먹었다. 감 꼭지를 내려놓는데 다 먹었으면 이제 밥값을 하라신다. 두 사람이 대작하는데 사내에 꽃이 피네.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다 보니 나는 취하여 잠이 오니 그대는 돌아가게 내일 아침 생각나면 검은 고 들고 다시 오게나 하고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이백의 산중 여유인 대작을 밥값으로 내놓았다. 돌아보니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책 한 권 때문에 이어진 부부와의 인연은 책을 나누고 시를 나누며 산 세월이 어느새 10년을 넘기고 있었다.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두 분께 검은 고 들고 내일 다시 올게요 했다.
자고 가라 청하는 집, 더 머물고 싶은 집을 나서는데 졸고 있던 털복숭이 김군까지 따라와 배웅을 했다. 주인을 닮아 어질고 점잖은 개가 있고 원색의 화려한 꽃들이 목련나무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산속집을 내려오는 길가엔 외등을 밝힌 저택들이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드러나는 아름다운 저택의 문을 열면 할머니 베스가 반가이 맞아줄 것 같은 집들이. 자그마한 키에 살짝 마른 몸매의 할머니 베스는 지난 봄에 87세가 되셨다. 대지가 1에이커의 수영장과 테니스장, 방이 8개나 되는 크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셨다. 튼튼한 철대문에 키 큰 시더나무로 둘러싸인 집은 외부에서는 쉽사리 엿볼 수도 없는 유세 같은 집이었다. 외동딸이었던 할머니는 부모님의 재산도 물려받았고 무역업을 하던 남편과 치과의사였던 자신의 수입으로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아내와 직장밖에 모르는 자상한 남편과 건강하고 예쁜 딸, 아들 4명까지 갖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 13살이던 둘째 아들 조슈아가 사라지기 전까지.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활달한 성격의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이 발생했다. 가정부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지만 집안 어디에도 없었고 10분 거리에 있는 엄마의 병원으로도 가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2달, 3달이 지나도록 소식 없는 아들을 찾기 위해 베스는 일을 그만두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사라지고부터 베스와 남편은 집에 있는 문은 그 어떤 것도 잠그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엄마하고 들어올 것 같은 아들이 1초라도 빨리 집으로 들어오기를, 혹여라도 잠겨있는 문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함으로 굳게 닫혔던 저택이 열리자 아들 대신 이웃이 드나들고 친구와 친척들이 찾아왔다. 도둑도 들어왔고 파산한 친구도 들어와 먹고 쉬어갔다. 가출한 아이들의 쉼터였고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미혼모가 된 소녀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나갔다. 법도 질서도 없이 난장판이 될 것 같은 집은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의와 존경을 표했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지키며 모두가 주인인 집이 되었다. 아무나 쉽사리 엿볼 수도 없었던 저택은 영육이 지친 자,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을 잃은 자들의 쾌렌시아가 되었다. 사라진 지 9년이 되던 해에 자전거를 훔친 죄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찾게 된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심신이 모두 다 망가진 아들은 왜 사라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돌아온 지 1달도 안 돼 가족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아들이 떠난 뒤로도 부부는 언제나 문을 열고 살았다. 6년 전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남편마저 아들 곁으로 떠나자 할머니는 모든 걸 정리하셨다.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집이었지만 정원의 꽃만큼 웃음꽃이 만발하던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을 떠나 이곳 리타이어 홈으로 들어오셨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지럽게 찍힌 물감 덩어리들의 조합인 유화작품 같은 인생.
크고 작은 물감 덩어리를 안고 살아오신 할머니께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위로받으셨는지 물었다. 안식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음식과 침대를 내어주며 견뎠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위로받았다고 하셨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오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이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로 주차장은 만원이었고 근처 주택가도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남편이 떠난 후 장례식이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온 시간을 장례식으로 보여주신 할아버지의 뜻대로 집을 내놓으셨다. 하마터면 부의 상징만으로 남을 뻔했던 집. 문을 열면서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좋은 집을 팔아 많은 부분 기부하시고 쓰실 만큼만 갖고 이곳으로 들어오셨다. 어려서부터 나누고 베푸는 부모 밑에 자란 자식들은 그 누구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다녀가는 큰아들은 당연하고 멋진 결정이라며 부모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멋진 부모 밑에서 이렇게 멋진 자녀들을 키워낸 집을 묵상하며 자고 가라 청하시던 K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것 없는 굳게 잠겼던 내 집에도 한번 오시라고. 내가 빈집이 되기 전에 검은 고 들고 오시라고.